자, 오늘은 우리가 참화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참화설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경설을 공부를 했었죠. 따라서 이 경설과 마찬가지로 참설 역시 이 설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전달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과연 그럼 이 글은 무슨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겠네요. 자, 일단 봤더니 이 참화라는 게 말을 빌리다라는 말인 거죠. 말맞자의 빌리 찾자인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빌린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말을 빌린 경험으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나는 수필의 나는 글쓴이 자신이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은 글쓴이 자신이에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라고 해서 지금 말을 빌린 경험이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글쓴이의 경험인 거예요. 참아설의 참아인 거지. 중심적 경험이에요. 그런데 노둔하고 야인 말을 얻었을 경우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하지 못한 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게 일수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말을 얻었을 때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나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말을 빌려 타는 글쓴이의 경험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두 가지의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쵸? 어떤 경우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노둔하고 야인 말을 얻었을 경우 한마디로 좀 구린 말을 얻었을 때랑 두 번째는 뭔가 좀 건강한 말을 빌렸을 때를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이 말과 이 말은 굉장히 반대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대립되는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보아하니 약한 말을 얻었을 때는 그 말이 혹여라도 쓰러질까 봐 내가 조심하게 되고 건강한 말을 얻었을 때는 얘가 너무 잘 달리니까 나도 같이 막 신나서 달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말을 빌려 타는 글쓴이의 경험이 드러나긴 하는데 말의 상태에 따라 글쓴이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의 상태에 따라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해서 감탄사라고 나왔죠. 그쵸? 감탄사, 영탄법이고요. 화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말을 탄 경험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말을 빌려 타면서 약한 말일 땐 이렇게 하고 강한 말일 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사람의 감정이 다 그렇지 않나? 라고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어떤 구체적이고 하나의 경험에서 인간의 감정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빌려 탈 때도 이런데 인간의 감정인 게 다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죠. 있단 말인가? 이건 물어보는 거 아니죠. 서리법이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 변할까? 이런 거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말해서 못하겠냐? 서리법이죠.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역시 또 서리법이 쓰이고 있죠. 굉장히 서리법을 많이 쓰는데요. 자,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말을 빌려 탄 경험에서 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여러분 이거 우리는 소유라고 하죠. 그쵸?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건 소유인데요. 소유한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모든 물건은 다 남에게 빌린 거다라고 화자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이 글쓴이가 생각하는 어떤 소유의 본질이 바로 모든 건 남에게 빌린 거다라는 거예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거고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게서, 지엄이 엄마죠. 지아비는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남편에게서 이 말인 거죠. 모두 다 빌려서, 그쵸. 비복은 노예 말하는 거죠. 노예는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것은 다 빌린 건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서리법이죠. 한마디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글쓴이는. 그쵸? 뭔가 좀 정신이 홀렸다라고 보는 거지. 자,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독부가 되고, 여러분 독부라는 거는 약간 이제 좀 옛날 옛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뭔가 정치를 잘못해서 쫓겨난 군주를 독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쫓겨난 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임금도 결국 쫓겨나게 되고, 자, 백승의 대부도 고신이 되는 편인데 백승의 대부는 이제 엄청난 부자, 그 되게 잘 나가던 높은 벼슬이라고 되거든요. 부자의 높은 벼슬도 고신이라는 거는 외로운 신하가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에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서리법이죠. 맹자가 말하기를, 그쵸 여러분. 자, 맹자가 말하기를 맹자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의 말을 왜 인용해? 나의 주장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 말이 맞지? 옛날 사람도 이렇게 말했어."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맹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오래도록 빌리고서 반환하지 않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서리법을 하는 거죠.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대요.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었기에 참화서를 지어서 그 뜻을 구현해 보았다라고 해서 화자는 이 맹자의 말을 보고 뭔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됐다라고 해서 지금 글을 쓴 계기,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계기까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즉, 글쓴이는 맹자의 말을 보고 "그래, 맞는 말 같아."라고 해서 내가 말을 빌렸던 경험과 연결지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글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설이니까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을 빌렸던 경험에서 시작해서 소유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즉 소유의 본질은 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것이 아니라 다 빌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자리를 좀 겸손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교훈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교훈적이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 경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경험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추론해서 이야기를 한다. 유추라고 하죠. 공통점을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는 수필의 특징이 참화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을 비롯한 경험을 통해 소유의 본질에 대해 생각을 했고,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이 끝나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봐야겠죠.